자, 우리 수용 사용 방식 봐요. 수용 사용 방식이다 하면 이제 무엇밖에 안 나오냐면 이걸 싸그리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수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거 돈이요, 돈. 토지보상비가 전체 도시개발 사업비에 있어서 100분의 80 이상이 풀려요. 80% 이상이. 막대한 돈이 풀립니다. 자,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시행자가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시행자. 그래서 이 시행자를 도와주러 오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꼭 잡아야 되고, 이게 토선이라고. 토선이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토선이. 토이상환 채권 선수고, 이주대책 수립하자. 시행자가. 이거 꼭 지정권자로 바꾼다고. 이러면 안 돼. 물론 지정권자는 인가 승인권자로 나와. 이걸 발행하고 선수금을 땡겨 쓸 수 있도록 승인하는 자가 누구냐? 승인권자가 지정권자예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는 돈줄을 어디에서 마련하냐면 이렇게 토선이가 나온다고. 토이상환 채권 선수금 땡겨 쓰는 거죠. 우리 환지 방식으로 갈 때는 돈줄이 어디에서 나와? 채비지. 그래, 채비지 매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채비지.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적 조문을 보면은 우리 환지 예정지는 지정은 임의적 지정 절차로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100% 지정됩니다. 이게 지정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해요. 네. 그렇다는 거 이해하고, 토선이가 나와서 도와줘가지고 이걸 사업용지로 공급하자, 이걸 주거용도로 공급하자, 이렇게 해서 용지를 갖다가 쓰임새를 밝힌 상태에서 공급하면 이게 조성토지 공급이라니까? 조성토지 공급? 그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복합도시건설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다목적으로 이런 용도로도 하고 이런 용도로 하고 공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원형지 공급이요. 용지 쓰임새를 안 밝혔을 때 원형지 공급이지. 이 조성토지 공급이다 하면은 일단 불특정 다수한테 이걸 공급해야 되니까 시골이 이게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어지니까 도시적이 되어지니까 감정평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에서 딱 경쟁입찰 붙여버리는 거야. 이게 경쟁입찰로 가는 겁니다. 경쟁입찰. 이렇게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게 있잖아. 그래서 예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유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예유가 나와. 이게 시험 문제라고. 자, 그래서 이제 추첨 방법으로 가겠다. 단독 추첨.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가겠다. 토지상환 채권 매입한 자한테는 그자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의계약 간다. 이게 감정가에서 추첨 수의계약 간다 해도 또 못 들어오는 게 있네. 그 내포 신도시의 도청사라든지, 저기 송도 신도시의 인천대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감정가 이하로 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 꼭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야. 원형지 공급은 이게 다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용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한테 분양해버리면 특혜 분양이 되는 거라고.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가 000으로 딱 정해진다니까. 000. 공공시행자죠. 공공시행자 시국기지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시국기지, 지방공사까지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냐면 정부 출연기관이 없어요. 정부 출연기관에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여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공모에서 선정된 자인데 이 공개 응모를 누가 붙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나 토지 소유자가 공개 응모 이거 못 붙여. 이 공개 응모에 붙일 수 있는 자는 행정청 등만 그래요. 행정청 등만 공개 응모에 붙일 수 있어. 정확하게 행정청 등을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자,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까지만 얘기해. 정부 출연기관 해당 사항이 없고. 이것만 이 공모를 붙일 수 있다고, 공개 응모에.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라든지, 요걸로 이제 직접 사용자, 여자한테만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이 토지용 가치가 이게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형지 공급을 다 하면 좋을 거 아니냐. 다 해버리면 어떡하라 그래. 이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신시가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조정토지로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형지 공급 면적은 이게 3분의 1이지. 원형지 3분의 1 이내로 한정하는 거고. 3분의 2 이상을 조정토지로 공급해라는 얘기야, 이게. 3분의 1이라고 한정한다. 그럼 원형지 공급은 이게 공급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공급 방법은
이 감정평가 해야 되겠죠. 신도시가 탄생이 되니까 감정평가 안 하면 안 되겠지. 감정가격에다가 원형지 개발자하고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해졌으니까. 협의 결정이 딱 드는 거예요. 가격대가. 이렇게. 이 조정토지는 부특정 다수한테 해니까 이게 경쟁입찰이지. 그러나 이제 요걸로 사용하는 자, 학교나 공장 등으로 사용하는 자, 사립학교로 이용할 수도 있고, 공장,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경쟁입찰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관용적으로 2번 이상 유찰됐다면 수의계약가자 이게 딱 걸리는 거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원형지는 이게 다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공급받아가지고 바로 매각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매각 제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매각 제한에 걸린다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해요. 매각 제한. 10년 범위 내에서, 그죠? 공급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는 10년, 그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나서는 5년,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 제한에 걸린다는 거예요.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러나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주용 주택이라든지 공공문화시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왔어. 그게 이제 나올 거고, 시험 문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것 등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착지 3반 이렇게 되어주면 원형지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해제할 수 있는 공급계약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착지 3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용 사용 방식이. 나머지가 전부 다 환지 방식이에요. 자, 한번 보면 빠른 속도로 한번 봅시다. 1번에 시행자는 동그라미 쳐요. 자, 제일 끝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 모든 시행자야.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 어떻게 뜨냐면 민간 시행자가 아닌 공공 시행자만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뜨면 틀려요. 민간 시행자도 수용권을 주었다니까.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법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민간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자,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다만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밑줄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땅이 좀 3분의 2 이상이 돼야 나머지 땅을 수용할 수 있지. 소유하고에 걸립니다.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밑줄 그어야죠.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동그라미 치고. 자, 3번.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 기준을 밑줄 그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하고 밑줄 그어놓고. 자, 4번에 보면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지죠.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 한번 써놔야죠.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바로 밑에 줄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해서 사업인정 및 그 고시 밑줄 2줄 거예요. 우리 도시공개 시설사업 이게 인천국제공항 하나 건설하자. 이거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보죠. 도시개발 사업에 오면 세목 고시를 갖다가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구분할 수 있겠어요? 윙윙윙윙 해? 귓가에서? 알면서도 또 뽀란 척해. 참, 연예인들이 어떻게 연기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알면서도 뽀란 척해. 그 다음에 또 알고 있으면서도 틀리게 또 대답을 한 번씩 해봐. 또 지난번하고 똑같이 가르치는가 또 틀리게 가르치는가 보려고. 그것까지 또 테스트를 해. 나 미치겠어. 참말로. 어떻게 또 그런 것까지 그러해? 자, 우리 토선위에서 토지상환 채권 나오죠? 네모 한번 엮어놓고. 토지상환 채권 시행자가 발행한다. 지정권자가 한다. 시행자요. 의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죠? 자, 토지 등의 매수되고 뭐 일부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니까 몇 분의 몇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발행 규모 네모 엮어놓고 2번. 거기에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에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정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뽀송뽀송에 걸린다. 그런 말 이해해요? 네. 보증받고 승인받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3번. 누구는 금융기관,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에 동그라미 치고. 보증받자 하는 건 민간이 그래? 모두가 그래? 민간만 그래. 민간 시행자만 보증받자. 공공시행자는 공적으로 보증받고 있는 자들이니까 보증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승인은 다 받아야 돼. 지정권자 승인은 토지상환 채권 이거 발행할 때 거기에 나와 4번에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지정권자는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은 없어. 이건 제외하고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기획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승인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5번에 이율 나오죠. 이율 동그라미 쳐요. 토지상한 채권의 이율은 밑줄 그어놓습니다. 은행의 예금금리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해서 누가 정한다? 옳지, 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생긴 것, 요거. 자, 이발 달라고 하면 발 달라고 줘 해봐. 발 좀 달라고 줘 하면은 발행자가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이율, 이자율, 이발 달라고 이율이지. 이자율이 요거, 이자율. 자, 이발 달라고 요거는 이제 주택상환사채는 액면가로 발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는 할인해서 발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3억짜리 2억 7천에 발행하겠다. 요 채권이 국민주택 채권인데 요게 주택도시기금법으로 갔어요. 요건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자율을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나와. 근데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빠졌으니까 발 줘 이거 잡아야 돼. 발행자가 정한다. 자, 6번에 김영식 네모에 꺼놓고 토지상한 채권은 반드시 김영식 직권이어야 돼. 김영식이다. 자, 7번에 보면은 토지상한 채권 원부 비치 밑줄 그어놓습니다.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돼요. 자, 이전 가능 네모에 꺼놓습니다. 토지상한 채권 이전할 수 없다. OX. X 이전할 수 있어. 채권이라는 것 자체는 무조건 이전 가능해. 그런데 뭐만 딱 이전하면 안 돼. 그래. 주택상환사채, 주택분급지수 교란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요? 그것만 안 되는 거고 다 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이전 가능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한 채권 원부에 동그라미 쳐요.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한 채권에 동그라미 쳐요. 둘 다 기재가 돼야 돼. 예. 그래야 대항한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선수금에 봐요. 선수금에 동그라미 치고 미리 땡겨 쓰는 겁니다. 자, 시행자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시행자가 선수금을 수령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수령하는 게 아니고 주정토지 등과 주정토지 밑줄 그 다음에 원형지라는 말 나와요. 밑줄 거예요. 가로 열고. 이걸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당해대금은 전부 일부예요.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어차피 이용하는 자니까 전부 다 땡겨 쓸 수 있어요. 토지상한 채권은 일부인데. 자, 미리 받을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시행자는 당해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이죠. 지정권자의 승인에 밑줄 두 줄 거예요.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2번을 보면은 선수금 수령 요건 및 수령 시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업번을 보면 공공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냐. 100분의 10 이상이지 10%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자, 공공시행자는 네모, 그 다음에 기업번과 니은번 묶어놓고 니은번의 민간시행자는 우선 네모 한번 엮어봐요. 자, 공공시행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수금 수령하려면 소유권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다 하면 틀리는 거라고. 적어도 10% 이상이요. 100분의 10 이상. 자, 기업번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는 이건 예외거든. 자, 잠깐만. 선수금 수령 시기가 어느 시점이냐면 공공이 됐든지 민간이 됐든지 무조건 실시계획 인가 후야. 근데 공공시행자만 실시계획 인가 전에 땡겨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실무에서는 이게 이제 그게 이원적 수령 구조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미리 땡겼어. 실무에서 보면 어느 때 그러냐? 그것도 조건이 붙었어. 자, 어느 때 그러냐면 받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이 부분 밑줄 기반시설 투자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밑줄 거예요. 기반시설 투자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를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주죠. 밑줄 그어놓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용지는 뭐 40억, 뭐 기반시설 도로도 가는데 뭐 76억 이런 것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 그때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땡겨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자, 민간 시행자는 어떤 경우도 실시계획 인가 전에 못 땡겼어. 인가 후에만 땡겼었는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밑줄 거예요. 인가 전에는 안 됩니다. 다음 요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가나다 딱 묶어놓고 요건 충족이라고 써야지. 그래서 과목을 보면은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권 동그라미 치고 100% 확보해야 돼요. 요건. 예. 저당권 설정됐다면 저당권 발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목을 보면 공급하는 토지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이에요. 100분의 10. 10% 이상이에요. 그 100분의 10이 거기에 기업번에도 있고 남목에도 있고 똑같이 100분의 10입니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100분의 10 이상 공사 진척률이 있어야 되고 이게 100분의 10을 갖다가 공사 진척률 100분의 20으로 고쳐서 나왔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다목의 선수금 환불을 담보하는 보증서 제출, 보증서 동그라미 치고
이 세 가지 소유권 확보, 공사 진척률 10% 이상, 보증서 제출 이랬을 때만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자, 4번에 이주대책 수립 나오죠. 누구는? 시행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시행하자. 밑줄. 우리 이주대책 수립 시행하는 자는 지정권자다, 시행자다. 시행자다. 꼭 지정권자로 받고 이게 시험 문제. 토선이 꼭 잡아야 돼. 시행자를 도와주러 왔다. 이거 잡아야 되고. 자, 조성토지 공급 이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이 조성토지 공급 이걸 하니까 그러면 감정가에서 내다 경쟁이 착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거기 보면 공급계획서 제출 이렇게 나오지. 시행자가 공급계획서를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네 멋대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지 말리는 거예요.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그래? 확인 절차야. 확인 절차. 이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게 이제 확인 절차가 따로 별도로 있다. 이 정도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자, 이번에 공급 방법 보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뭐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야? 아, 이거 중요하다고. 이게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하자. 이 시험은 이게 개정된 거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됐었던 거야. 그래서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하자 하는 내용 때문에 이게 아주 논란의 대상이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바꾸자라는 거. 그러다가 드디어 바꿨지.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돼.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이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하자 하면 틀리는 거야. 그거 별표 쳐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44쪽에 보면 제일 위에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을 원하는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 제한하거나. 자, 거기에 밑줄 그어야 돼요. 기반시설을 원하는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밑줄 두 줄 거예요. 공급 대상자의 자격 제한 밑줄 동그라미 1번, 공급 조건 부여 밑줄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자, 3번 조성토지 등 공급은 경쟁입찰 방법에 의한다. 경쟁입찰 네모에 꺼놓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렇게 써놔야지.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3번, 4번 묶어야 돼요. 조성토지 등 가격평가랑 감정가격 네모. 자, 이거라니까. 감정가격에서 버터 냄새 많이 나네. 경쟁입찰 운전 다 내야 되네. 아이고, 그냥 냄새가 그냥 많이 난다. 아이고, 그냥 패스츄리인 것 같아. 패스츄리 이렇게 떼면 그냥 막 이렇게 문 닫아야 돼. 거기에서 냄새가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면 밤식빵일까? 우유식빵일까? 항상 시장에.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시간만 끝나면 중간에 막 자기들을 드시면서 머리를 찌워야 되는, 살 찌워야 되는데 뱃살을 잘 찌우고 있어. 시간만 되면. 참나. 그 시험 학교 가면 여기 운전대가 잡혀. 그러다가 이제 실무에 나가면 이게 다 없어져. 밥 먹을 시간 없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 밥 먹을 시간 제대로 못 챙겨 먹습니다. 밥 먹을 시간 제대로 챙겨 먹는다. 몇 시면 이러면은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실무에 가서. 발이 땀날 정도로 뛰어야 돼요. 고양이 새끼도 쥐새끼 하나 잡는데 사력을 다하는데 우리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거 별로 보기 싫다. 이거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강사들도 마찬가지야. 마이크 잡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시험장 가면, 아니 학교자 모임에 가면 열심히 했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미안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고맙고 제가 존경하지. 열심히 하자고. 열심히. 시험 합격하는 거 문제가 아니고 내년부터 나가서 이제 실무에 나가서 돈 벌 일을 걱정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불독이라는 별명을 얻어야 돼요. 아, 저 공인 중개사는 물었다 하면 안 놓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저도 거기서 공인 중개사들한테 들은 얘기요. 그런 불독이라는 얘기. 별명이 불독이 돼야 돼요. 딱 물으면 안, 물건 물고 손님 딱 물으면 안 놓쳐야 돼. 아, 저쪽 가서 해세요. 저쪽 가서. 우리 물건 없으니까 이름만 하면 돼. 없더라도 어떻게든지 공동중개 하든지 해서 해야지. 욕심이 좀 있어야 되고 그냥 와서 브리핑 주라고 했는데 저쪽 가서 막 그래도 뭐 괜찮지 뭐 이러면 안 돼. 24시간 오픈 딱 전화기 오픈 시켜놓고
대기하고 해야 돼. 왜 또 한숨이야 또. 자, 봐요, 거기에. 자, 5번에 추천 방법 네모, 6번에 수의계약 방법 네모, 7번에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 네모 엮어놓고 5번, 6번, 7번 딱 묶어놓습니다. 예외 써놔야지. 이건 이제 예외다. 감정가에서 내다 경쟁이 잘 붙이니까 못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추천 방법입니다. 이거 유효주셔야 되는데 나오면 맞춰야 돼요. 자, 기업번에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밑줄 그어놓고 임대주택건설용지 밑줄 그어요. 공공택지입니다. 밑줄 단독주택용지 밑줄 그어요. 이 시험 문제 나오면 330제곱미터 이하 이건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330제곱미터 이하는 시행규칙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규모가. 그래서 그냥 단독주택용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독추첨 이거 하나는 꼭 잡자 그랬죠? 그 다음에 공장용지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이런 것들은 추첨으로 가자. 이런 것들은 경쟁차로 가버리면 못 뚫으니까 뭐 경쟁차로 가버리면 단독주택용지가 비버리 힐스가 되어버려요. 거기에 막 한 채에 막 60억 70억 가버립니다. 자, 6번에 보면 수의계약 방법 나오죠? 수의계약 방법 학교용지 밑줄 공공청사용지 밑줄 대표적인 내포 신도시의 도청사입니다. 그런 것들 공공용지 밑줄 거예요. 끝에. 자, 니은번에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공급 밑줄 그어놓고 자, 리을번에 토지상한 채권 밑줄 조그만하게 별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죠. 자, 그 다음에 비읍번에 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세장형 필지라 그럽니다. 실무에 가면 세장형 필지라 그래요. 세장형 필지. 가늘고 긴 필지야 이게. 가늘고 긴 필지. 토지 이용 가치가 없는 이러한 토지입니다. 인접토지 소유자 네가 가져라 이렇게 되죠. 자, 15번에 경쟁자 추첨 결과 2 이상 유찰 밑줄 그어놓습니다. 2번 이상 유찰됐다면 무조건 관용적으로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자,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한다는 말 중요합니다.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조성, 각종 공익시설 등이죠. 이런 것들은 돈 드는 시설이 아니라고. 초등학교 들어오는데 운동장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감정가격으로 그대로 주면 어떻게 들으냐고 또.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주자. 자, 공공청사 밑줄 사회복지시설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유료시설 제외됩니다. 이 유료시설 제외돼요. 밑줄 그어놓고 여기까지 기출됐어요.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 용지 뭐 이런 것 등이에요. 자, 원형지 개발 가겠습니다. 원형지 공급. 원형지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 개발할 수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 나오죠? 자, 거기 보면 1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나옵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밑줄 그어놓고 이게 바로 공공시행자죠. 공공시행자라고 써놓습니다. 여기는 정부 출연기관 있다 없다? 없다. 시국기지에서 공공시행자. 자, 2번이 공모에서 선정된 자입니다. 공모 동그라미 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모한다 이렇게 써놔. 아무나 공모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공모하는 게 아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모한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공모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냥 공공공에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이렇게 잡아보면 됩니다. 공모는 누구만 하느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만 한다. 자, 5번에 학교 공장 등으로 직접 사용자 공장 공의 동그라미 공공공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2번 중요하죠? 공급 가능한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원형지 세 글자니까 3분의 1 상당히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나도 미안하기도 해. 억지로 이어도록 해야 되니까. 자, 오른쪽에 3번 보겠습니다. 개그해야지, 읽어야지, 설명해야지 미쳐버렸어. 아이고, 자, 읽기만 해도 돼야 죽겠는데. 자, 3번에 원형 개발자는 선생님들 누구 제외야? 원형지 개발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한 이게 첫 해 시험 문제 나왔어. 첫 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된다는 거. 자, 10년은 범위 안에서 밑줄, 다음은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에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1, 2번 묶어놓고 다만 이제 이게 안 나왔어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이주용 주택 밑줄, 공공문화시설 밑줄, 기반시설 용지 밑줄, 임대주택 용지 밑줄 거예요.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뭐 시설, 기반시설 등이다, 뭐 이주용 주택 등이다, 임대주택이다, 뭐 주택
시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요 정도만 체킹하고 시험장 가요. 그 밖에 원인지 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로 등으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그었습니다. 승인받아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받은 경우는 예의로 한다. 예의로 한다. 동그라미 치고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걸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시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인지 개발자의 이유 이상 시정 요구죠. 이유 이상 시정 요구 밑줄 그어요. 자, 원인지 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2번 이상 시정 요구하고 안 하면 공급계약 해제하자. 1, 2, 3, 4 묶어놔요. 착지 3번 갈 겁니다. 착수기한 안에 착수하지 않는다. 차기 동그라미 쳐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아직. 공사 착수 4기간을 넘겨 사업을 시행을 갖다가 지연하는 경우 지자 동그라미 칩니다. 자, 3번에 보면 3자한테 매각하는 경우 3자 동그라미 쳐요. 자, 4번에 보면 공급계약 위반 밑줄 그어놓고 위반해서 반의 동그라미 칩니다. 착지 3번. 예. 자, 이거 잡아야 되고. 자, 5번을 보면 원인지 개발자의 선정은 뭘로 한다? 옳지, 수의계약이다. 상대방이 공공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수의계약 방법으로 가죠. 원칙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시험 문제 기출됐어요. 여기까지.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인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 밑줄 걸었습니다. 여러 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경쟁입찰이 이유 이상 유찰될 경우에는 뭘로 한다? 옳지, 수의계약 갑니다. 관용적입니다. 2번 이상 유찰됐다면 관용적으로 수의계약 간다로 잡아놓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자, 6번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원인지 공급가격은 네모 엮어놓고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인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에 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에 결정한다. 밑줄 거예요. 협의하에 결정 네모 엮어놓습니다. 감정가에 상대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의 결정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잡아주셔야 되고. 자, 밑에 환지 방식 갑니다. 환지계획 내용 잡아야 돼요. 설명, 청체, 입기 이렇게 들어가죠. 환지 설계에서 설의 동그라미, 환지 명세에서 명예 동그라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해 동그라미, 거기에다가 디귿번에다가 청산금 명세라고 써놓습니다. 꼭 시험 문제 나오면 청산금 명세로 나와요. 청산금 명세는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과부족분을 청산하자 하는 거지.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 공사 시작 단계라고, 공사 끝난 단계가 아니고.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청산금 명세는 제일 나중에 나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야. 이따가 해. 청산금이라는 말. 자,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에서 채자 동그라미, 이체 환지 계획에서 입에 동그라미, 설명, 청체, 입기, 기타 이렇게 나와주죠. 2번에 보면 환지계획 작성 기준의 적응환지 원칙입니다. 네모 딱 엮어요. 기준에서 유지면 토수료한 종합적 고려해서 더 줄 것도 없고 더 받은 것도 없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이걸 적응환지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2번. 자, 별표 쳐놓습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네모 한번 엮어놓고 토지평가 협의 심의 밑줄 2줄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 기관으로 평가 밑줄 2줄 이게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라고 써놔요. 가로 열고 감정가격에다가 뗐다 심의 거쳐서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잠깐만.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시험 문제로 예전에는 막 연달아서 연거푸 시험 문제가 나오는 사례도 있어요.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 무슨 방식으로 들어가냐면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환지 방식. 이게 지금 토선이가 아니고 이걸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지금 강의실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합결승에서 하는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 조성토지를 이렇게 조성해 놨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야. 이제 이 내용은 없고. 조성토지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거 사업용도로 공급하자, 주거용도로 공급하자 해서 이게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이 잘 붙입니다. 부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나 이게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면 조성토지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논하는 거라고. 내용 이해 가요? 일단 감정가 해야죠. 감정가 이렇게 거쳐야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끼리 논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 거쳐서 이 결정을 내려요. 내용 이해 가요? 감정가에서 심의가 먼저예요. 감정가가 먼저예요. 거기 잘 봐봐. 읽어보라고. 감정가가 먼저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다. 인비안 나오는데 토지평가 협의회는 10명으로 구성되는 사적 기구입니다. 공적 기구 아니야. 우리 위원장이 누가 되냐면 조합장이 되는 거라고. 여기에서 10명으로 구성돼.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끼리 그 가격대로 봐드리겠다, 봐주지 않겠다를 심사하는 거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원형지 봐봐. 원형지도 아까 뭐라 그랬어? 상대방이 공공으로 정해졌지. 그러니까 원형지는 아까 감정가에서 협의회에서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똑같은 내용이야. 감정가에서 심의가 결정한다. 이 내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 자,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재료에 46페이지 재료에 보면 이게 시행규칙이라고 한번 써놔.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건데 시행규칙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시행규칙, 이게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자,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분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다만 동그라미 치고 환지 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인 유지. 기억나요? 네. 자,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자 동그라미, 인해 동그라미, 60% 동그라미 칩니다. 까지에서 지에 동그라미 쳐요. 따라서요. 지인 유지. 지인 유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지인 유지. 지인 유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 있으며 환지 계획구역의 토지 수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었지?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라고 써놔야 돼. 3분의 2 이상의 3위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3의 동그라미, 2의 동그라미, 3분의 2, 3위초 이렇게 들어가요. 이상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60% 초과, 60% 밑줄 초과해서 초과 동그라미 따라서요. 3위초, 3위초,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는 60% 초과, 지인 유지 3위초, 지인 유지 3위초, 지인 유지 3위초. 자, 정환지 예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토지 수익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밑줄 그어요. 예, 토지 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신청과 동의한 환지 부지정.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입니다. 다만에 동그라미 쳐요.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임차권자 동의가 딱 한 번입니다. 여기서 별 붙여야 돼요. 임차권자 동의다 하면 이차환지를 하는 경우에 임차권자 동의였자 땡, 증환지 가만지 할 때 임차권자 동의였자 땡, 채비지 뭐 이런 거 할 때 임차권자 동의였자 땡, 땡, 땡땡땡 세 번이면 맞는가? 어거지성 개근 안 해야지. 임차권자 동의였자가 딱 한 번 환지 부지정에서 나와. 그러면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해주면 환지를 받아야만 되는 거야? 네. 환지 지정 돼야 돼요. 자, 다만에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규약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환지를 정해야만 되는 경우예요. 자, 밑줄 그어놓고 기억면, 디귿, 리얼, 미음 딱 묶어요. 환지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써놓습니다. 환지를 꼭 정해야만 되는 경우요. 환지를 정하여야만 되는 경우 이렇게 써놔요. 환지를 정해야만 되는 경우, 정하여야만 되는 경우다. 환지를 정하여야만 되는 경우 이렇게 한번 써놨어요. 야, 그거 한번 봐봐.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서 신설 이렇게 써놔. 여기까지 만약에 나오면 이것도 맞춰야 되니까 체킹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기만 하자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사용하는 토지 있잖아. 이건 환지를 정해야만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리을번이 중요한데 디귿번에 종전과 같은 위치에 종전과 같은 용도로 환지를 계획하는 토지 있지? 이게 제자리 환지요. 그러니까 나 신도시 드는 게 싫어. 나 빨리 토지 보상해달라. 나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과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용도로 그냥 사용하세요. 어르신. 제자리 환지를 할 때는 요때는 뭐 할 수 있다? 환지를 갖다가 정해야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리을번 한번 봐요.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휴를 신청한 리을번이 중요해요. 조그만하게 별표 한번 쳐보고 신청한 토지 면적 평가액이 모두 합해서 구역 전체의 토지 면적 또는 평가액의 100분의 15입니다. 100분의 15. 100분의 15 이상이 되는 경우로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환지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거 시골 가서 살란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 광덕산 밑에 가서 살 거다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공사를. 그래서 그 기준을 15%로 잡는 거예요. 15% 이상이 된다 하면 안 돼. 무조건 환지해야 돼 이제. 자, 거기에 미음번을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또는 공고한 날 이후에 토지 양수계약을 체결한 토지 이런 것들도 환지로 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양수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신설됐어요. 자, 그것만 한번 읽어보고 자, 입체환지의 내모 엮어놓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입체환지는 신청을 받아요.
그래, 신청을 받아요. 신청이라고 써놔야 돼. 이게 동의요건에서 신청요건으로 바뀌었다. 자, 신청을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밑줄 긋고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 공유지분 밑줄 그어요 부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과목을 보면 다만의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입주한 전에 신청하는 자의 종전 수익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준용되는 토지의 건축들은 자 밑줄 그어요. 구분 건축물의 취소 공급 가격이요. 구분 건축물이니까 우리 상가나 아파트인데 아파트 생각해봐요. 아파트의 취소 공급 가격 20평부터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그렇지 100분의 70 이하요.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와. 이게 시험 문제 100분의 70을 100분의 50, 100분의 60으로 바꿀 거야. 이거 조심하고 별표 치고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밑줄 그었습니다. 권리가액이 종전에 있어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6천만 원이요. 그런데 20평이 최소 공급 가격이 1억부터 공급해. 100분의 70 이하니까 그냥 제외시켜버리자. 이 조문을 안 두면 500만 원, 권리가액이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인데 아파트 한 채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아파트는 600세대밖에 공급을 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70%로 잡는 거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보면 다목이 중에 또 별표 치고 환지전 토지에 뭘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택이요. 이거 건축물은 해당사항이 없어. 건축물은 제1입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하고 있을 때는 내쫓는 격이 되니까 반드시 이자는 해주자 하는 내용이거든.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주한지 신청할 수 있다는 말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3번에 입주한지 제한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도 공고일 밑줄, 기준일 밑줄 그어놓고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날부터요. 다음 날부터 네모 엮어놓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 정산 밑줄 환지지정에서 제한할 수 있다. 환지지정에서 제한해버리자. 못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경우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딱 묶어놔. 사업성이 없어지는 경우 기출 이렇게 써놓고 이거 나와버렸어요. 이게 만들어지자마자 이게 나왔다니까. 이게 지금 인천 때문에 그랬어요. 인천에 그때 한화인가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 분할을 엄청나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18평이 뭐 6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야,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전부 다 현금 청산해 버리자. 이렇게 이제 이 조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어지는 거. 예, 토지 즉 조합원 수 증가하는 걸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를 막겠다 그러지. 여러 필지가 한 필지로 반대로 가면 바람직스럽죠. 하필 드는 경우 하면 안 돼요. 특히 2번, 니은번 가지고 많이 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에요.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요.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하면 바람직스럽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맨 위에 디귿번에 보면 제 끝에 각각 분리소유 밑줄. 자, 리을번에 보면 끝에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밑줄, 감소되는 경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4번을 보면 입주한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 기준을 보면 자, 기역번, 니은번 딱 묶어놓고 자, 원칙 1주택 공급이라고 써야지. 원칙 1주택 공급. 한 명이 여러 주택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주택 주자. 여러 명이 한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주택 주자. 이런 내용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예외가 나오는 거지. 예외에 동그라미 치고 소유한 주택 수만 공부할 수 있는 경우 밑줄 그어야죠. ABC 묶어야 돼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구역의 토지 소유자요. 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밑줄 그어야지. 이게 우리 천안이라고 써놔야지. 천안시. 천안시에서는 요거 소유한 주택 수막 공급하자 이런 내용 나오는 거예요. 자, B번에 근로자의 숙소 밑줄, 기숙사의 용도 밑줄 그어야죠. 주택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다. 자, C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지방기관, 지방공사까지 밑줄 그어놓고 자,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별표 쳐야죠. 환지계획 인가라는 표현 나와요. 별표 한번 딱 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밑줄 그어놓습니다.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계속 밑줄 그어요. 특별자치 토지자 시장구청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서. 원래 인가권자, 승인권자는 지정권자예요.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에 인가받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딱 한 번. 이게 바로 공적으로 확인받자, 보증받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지멋대로 변경하거나 작성하지 말라. 이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상 인가와는 여기에는 달라요. 이건 확인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보충행위가 아니거든요. 원래 인가라는 것은 행정청에 있어서의 보충행위가 있어야만, 처분이 있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는 좀 다르다. 이 내용.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항상 맞는 지문으로만 떠요. 시험 문제 바꾸면 이제 바꾸는 게 시장군수구청의 인가가 아니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거 조심하고 그거 하나 잡아주고. 자,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죠. 자, A번에 보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자,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요, 지정일로부터요. 효력 발생일을 따로 둔다니까 발생일로부터 환지청의 공고가 되는 날까지야. 다음 날까지 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렇죠. 권리가 생성되니까 다음 날은. 그죠?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꼭 시험 문제는 종전 토지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뜬다고. 안 된다니까. 사용 수익권이 환지 예정지를 이전했기 때문에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권이 정지된다. 할 수 없다. 그거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게 D번 갑니다. D번. 채비지에 관하여 밑줄 그어야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토지발 사고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답니다. 사용수익 동그라미 동그라미 처분 써놓고 처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잡아주셔야 돼. 별표 쳐놓고. 자, 2번 보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요. 불구하고요. 불구하고 이렇게 써놔요. 불구하고. 자, 불구하고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감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자, F번. 당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누구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 아, 시행자에게 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뭐 돈 받은 일도 없는데 시행자가 해주고 구상권 청구하자 하는 내용이 밑에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48쪽을 보면 재료의 직원을 보니까 임료 질의질환 증거, 그 다음에 계약 해지 권리 포기는 환지 예정지 증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줘야 돼? 60일 이내 해야 돼. 60일 이후에는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 행사를 못합니다. 계약 해지 못하는 거야.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60일로 종기를 두고 있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환지처분 동그라미 치고. 환지처분은 2018년 8월 6일에 공사 다 끝났다. 환지처분 공고가 됐다 하면 공고일이야. 환지처분 공고일. 환지처분에 있어서 공고일이지. 공고일에 다음날 권리의 생성. 다음날 딱 들어가면 무조건 권리의 생성입니다. 없었던 권리가 생성입니다. 권리의 생성. 자,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종료하는 때죠. 끝나는 때입니다. 끝나는 때는 권리의 소멸. 꼭 잡아야 돼요. 이거 권리의 소멸. 이것만 잡으면 게임은 끝난다. 권리가 소멸된다. 자, 이거. 자, 환지처분 절차. 공공의 적 60일 내 처분 잡아야 돼요. 공사완료 공고 공의 동그라미. 관계서류 공람에서 공의 동그라미, 의견 제출해서 의의 동그라미, 중공검사 준의 동그라미 적이라고 써놓고, 자, 가로 열고 공사완료 공고 나오죠? 네모에 꺼놓습니다. 60일 내 환지처분, 60일 내 동그라미 치고 환지처분, 처분에 동그라미 쳐요. 공공의 적 60일 내 처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앞에 나오는 공사완료 공고와 중공검사 뒤에 나오는 공사완료 공고는 내용 자체가 다른 공고야. 진짜 불특정 다수한테 공사 다 끝나서 공고합니다 할 때는 뒤에 나오는 중공검사 후에 공사완료 공고인 것에 반해서 앞에 나오는 공사완료 공고는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들한테만 하는 겁니다. 앞에 거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의견 듣기 위해서 하는 거고 뒤에 거가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오픈을 하는 공사완료 공고다.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두 번 나온다는 거야. 이 내용 자체가. 그거 하나 잡아주고 60일 내 환지처분하고 며칠 내 등기? 옳지. 14일 내 등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효가 동그라미 칩니다. 효가 A번 환지처분 공고일에 언제부터? 다음날 집어넣어야 돼. 다음날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가 다음날부터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부터 이전한다. 환지로 이전한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날 집어넣어야 되고 다음날 배우면 다음날 시험 보러 가는 수가 있다. 개그도 해야지. 설명도 해야지. 강조해야지. B번 들어갑니다. 개그만 안 해도 30분 일찍 끝나요. 자, B번. 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밑줄 그어야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그랬으니까 권리의 소멸이죠. 예, 소멸한다에 걸립니다. 소멸한다에 걸립니다. 소멸한다에 걸립니다. 다음날 권리 취득 때 끝나는 때 소멸. 권리의 소멸입니다. 소멸한다라고 써놓고 자, C번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하나 묶어놔야죠. 종전 토지의 전속권은 행정상 재판상 처분 밑줄 지역권 밑줄 권은 지역권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지역권이란 건 땅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가로 열고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모든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 소멸한다 하면 틀려요. 행사할 이익이 없는 것만 소멸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게 원칙이고. 내용 됐어요?
주무세요? 자, 그 다음에 D번. 입주한지를 받은 자의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집어넣고 건축물 일부와 밑줄, 건축물인 토지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취득 밑줄 그어놓고 취득한다. 동그라미. 취득하니까 권리 생산 따라서 다음 날입니다. 이걸 끝나는 때 해버리면 틀립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단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다음 날부터 다음 날 동그라미 칩니다. 저당권 동그라미 치고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날이니까. 그죠? 당연히 건축물의 일부와 밑줄 그어놓고 건축물인 토지 공유지분 밑줄 그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잘 보세요. 저당권이 어디에만 설정되냐면 종전의 토지에만 설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따르냐면 건축물까지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당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아니하고 관념상 지배하는 강력한 담보물권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채비지는 시행자가 빗줄 그어놓죠. 보류지는 환지계획 정한 자가 문의관으로 쓰겠다 해서 여기서 정하겠죠. 천안시에서 정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각각 천안시에서의 환지처분이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밑줄, 취득한다 권리 취득이니까 다음 날 집어내야 됩니다. 다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후 도시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칩니다. 이 경우 채비지는 현대건설한테 팔아버렸어요. 미리.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이 당해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데 취득한다. 언제 일어나는데 원래 원칙은 물권 등이 이때 2018년 8월 6일 날 일어난다니까. 이날 다음 날 권리가 생성된다니까. 그러나 그 전에 매각해버렸으면 그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은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건 예외야, 예외. 예외로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F번 갑니다. 청산금의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확정이죠. 확정. 청산금 이렇게 됩니다. 청산금에서는 청산금이죠. 청산금은 결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게 확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정은 금액의 결정입니다. 하는 때입니다. 하는 때요. 자, 확정은 권리 후 확정이니까 다음 날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 자, 확정 동그라미 쳐 권리 후 확정이니까 있은 날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에요. 자, 환지 등기 보겠습니다. 환지 등기 네모에 꺼놓고 기업번호 환지처분 공고되면 14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자, 14일 내에 촉탁과 신청에 의한 일괄 등기를 하는 겁니다. 타등기 제한에 밑줄 그어요. 그러나 등기원이 있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청산금 나오죠. 자, 니은번 보세요. 청산금의 결정 및 확정에 밑줄 그어놓고 A번에 결정 동그라미 칩니다. 환지처분을 하는 때 결정 들어갑니다. 하는 때죠. 금액의 결정이니까. 내용 이해 가요? 내용 크로스되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확정, B번에 확정 동그라미 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다음 날 동그라미 확정 동그라미 치죠. 내용 크로스되면 안 된다는 거. 자, 청산금 지급징수를 보면 징수교부 원칙은 일괄교부 일괄징수가 원칙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예의 동그라미 쳐요. 이자를 붙인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자를 붙인다면 분할징수, 분할교부 할 수 있다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청산금 지급징수에서 정비사업에 있어서 똑같이 나와주는데 정비사업의 분할징수, 분할교부 가능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자를 붙인다면 여기는 이자를 붙인다면인데 정비사업 쪽에 가면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면 또는 총의 의견을 거쳐서 정한다면 이렇게 나와줘요. 정관에서 정한다, 총의 의견을 거쳐 정한다. 여기는 이자를 붙인다면 이렇게 나와주죠. 자, 비행정적인 시행자는 자, 여기에서 이제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 수수료가 100분의 4 동그라미 치고 자, 위탁 수수료 밑줄 소멸시효 별표 칩니다. 청산금 소멸시효 우리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무조건 몇 년? 5년입니다. 5년간 동그라미 칩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 나와주죠. 네모에 꺼놓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자, 도시개발 채권은 어떤 채권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이 채권에 해당이 되어지죠. 이 채권에 해당이죠. 이 채권이죠? 이게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도시개발 채권. 잘 봐요. 도시개발 채권인데 이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자, 이건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 요건 의무적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의무적으로 발행하다 보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 날개가 피멍이 든다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이 날개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 날개가 떨어지니까 유일하게 소멸시효를 기울여놓고 있는 채권이 소멸시효를 기울여놓고 있는 채권이 이 채권이다. 이 채권. 아프 죽었다. 이 채권이다. 이 채권이다. 유일하게 소멸시효를 기울이고 있는 채권이 이 채권이야. 이 채권을 소멸시효 기울 채권을 갖다가 원금으로 5년, 이자는 2년이라는 채권을 이게 도시개발 채권이 아니고 이게 토지상환 채권이라든지 도시공기 시설 채권이라든지 주택상환세처럼 여기 집어넣어버리는 순간 틀립니다. 중요하다. 이거 하나 잡자. 자,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자, 발행자는 시도지사 네모에 꺼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데 승인 동그라미 쳐 유일하게 승인이라는 말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자는 말이 있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지방재정 부시화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승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무조건 엄청나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유일하게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내용이 도시개발채권에서 한번 딱 나옵니다. 지방채입니다. 이거. 자, 등록 발행 네모, 무기명 발행 네모에 꺼놓고 유일하게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는 채권이 딱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네모에 꺼 별표체예요. 자, 2월 동그라미 치고 이발 조조 발행자가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기억나요? 네. 거기 시도 조례에서 조례 동그라미 칩니다. 상환기간 네모였고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조례로 정하겠죠. 자, 여기 봐요. 도시개발 채권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이 채권이 10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 크로스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도시공개 시설 채권, 이건 도시개발 채권. 이 내용 자체가 크로스된다고. 최근에 출제된 문제가 토지상환 채권을 이걸로 여기에다 집어넣었다니까. 이게 집어넣으면 안 되지. 토지상환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토선이 사업시행 기간 내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상환은 뭐 취급기한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네모에 꺼놓고 별표쳐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상환일부터 계산하죠.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지읒번에 보면 매입 의무자 네모에 꺼놓고 국가 등의 공공기관은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면 수용 사용 방식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 체결자 나오죠. 이게 관급계약 체결자입니다. 관급계약 체결자, 도급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한 혜택을 받는 자들이죠. 매입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잡을 거 없어요. 100분의 5 이런 거 잡을 거 없고 유시행자, 유예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민간시행자는 평당 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 끝에 보세요.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네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치는데 이게 개발행위는 건물 토토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속 채취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과 토속 채취는 개발행위 중에서 도시개발 채권이 아니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야 돼요. 근데 이건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뭘로 바뀌느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를 갖다가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은 자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안 돼요. 채권 종류가 달라요. 자, 여기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만 그렇습니다. 그거 잡아주고 별표 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평당 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전 토지 사용 뭐 이건 안 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이 마무리되고 자, 조금 쉬었다가 정비법 마무리 한번 해보죠. 하는 데까지. 네.